게임도 좀 하고. 자, 난 고치셨으니까 고치고. 하나는 분수인 거 고치셨고, 그쵸? 네. 너무 잘. 이건 됐고, 그리고 앞에 얘는 그냥 하나씩 계산하시면 되는데 식이 복잡해 보이셔가지고 그냥 도전을 안 하신 10번 같은 경우에 앞에 딱 여기까지만 a-b a 플러스 b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요거까지만 딱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렇죠. 그러면 요 녀석 앞에 요거 계산한 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이렇게 두 개 계산하면 그러면 A 4제곱 마이너스 B 4.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이 있죠. 네. 그럼 또 걔랑 계산하면 그렇게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고요. 차수가 높아져서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하면 되고 이건 a, b 값을 찾는 거예요. AB가 12면 A거든요. 그러니까 1하고 12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 c는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냥 한 번에 답을 보고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건 AB 곱하기 얼마다? 10이다. 그러면은 보기 좋게 해서 표를 나타낼게요. A랑 B가 1, 2면 그때 C는 1하고 10이면 그때 C는 13. 그치 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A랑 B가 2랑 6이면 8. 그치 근데 곱해서 12가 되는 건 양수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음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7. 그치 충분히 잘하시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오지 않는 거 그리고 15번은 저번에 했던 건데 숫자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왜 못했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시면 돼요. 규칙 찾는 거죠. 규칙성 이용해서 그냥 더하고 뺀다는 규칙 이용해서 아무리 많아도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는 성질. 하나씩 하시면 돼요. F1분의 1부터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Fn분의 1을 먼저 정리하고 넣으셔도 되고 뭐지? 바지가 좀 큰 바지를 입었나? 근데 분모에 마이너스가 1이 있잖아요. 여기서 n에서 n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fn분의 1을 보는 거예요. fn분의 1을 보는데 숫자 쓸 때 편하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그러면 분모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의 분자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얘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fn분의 1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규칙에 의해서 f1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f2분의 1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 더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없어지면서 정리하면 생각보다 아무리 긴 계산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시력이 이렇게 암산으로 그냥. 자, 그 다음에 오프 얘도 얘는 방금 했던 거랑 오히려 그냥 해보시면 되는데 그냥 계산을 하지 마시고 그냥 번호제곱을 앞에 두 개 먼저 하면 몰랐는데 펜을 잡는 게 정말 다르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잡으신 건가? 됐고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 좀 외우셨습니까? 문제 풀면서 문제 풀으신 거 보면 웬만큼 외우신 것 같은데. 아니 처음에 좀 보다가 나중에 조금 외웠는데.
입 찍찍하셨으면 안 되는데. 맞아요. 왼쪽. 여기 뭐인데? 아니 그 뒤에 뭐가 있어야죠. 그 그리고 이게 숫자 자체가 복잡한 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잘 봐요.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인데 그냥 이것만 한 거야. 이 a를 a 제곱으로 바꾸고 b를 b 제곱으로 바꿔서 식을 다시 쓰면 a 제곱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제곱은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그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a 제곱 b 제곱. 근데 이게 이제 그냥 a, b의 전체 제곱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냥 문자 자체를 별로 구분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문자가 바뀌었네. 뭐 이걸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차수가 높아지면 문자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그냥 수학을 좀 편하게 하시려면 지금도 잘 하시지만 그냥 문자나 숫자나 그냥 근데 그거다라는 좀 마인드가 있으면 좀 편해요. 이런 구분도 좀 안 하는. 그냥 얘는 다를 거 없어. 얘도 다를 거 없어. 앞에서 하나. 잠깐만. 근데 알센이랑 알펜이랑 똑같은 문제였지 이 문제. 유명한 문제라고 하지만 8까지 똑같은데 회사가 다른데. 이렇게 하셨겠죠, 여기서? 전 설 연휴 때 어디 가시는 거 할머니. 언제 가세요? 화요일이었나? 그건 상관없네요. 내일 수업 있습니다. 되시죠? 네. 근데 이제 도는 거고. 정말 페이지를 못 찾았어요. 잠시만요. 10. 어디 피고 있는 거지? 오케이. 10.
똑같은 계산하시네. 뭐, 빼기 빼기 시니까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다. 예, 전개는 방금 했던 거니까 이제 할 수 있으시고.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 업이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실력 업이 됐을까? 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공식은 뭐예요? 합차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합차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거든. 합합이 아니에요. 네. 합합이에요. 이런 거를 먼저 계산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더하기 b랑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런 걸 계산하는 공식은 물론 전개를 할 수는 있지만 공식화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식을 전개하는 문제 없지만 다 합차거든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5 플러스 1이 있어. 네. 얘 짝은 뭐예요? 5 그렇지. 앞에 5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 플러스 1이 있으니까 2 마이너스 1이면요. 근데 2 마이너스 1, 그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얼마야? 1이요. 그래서 생략을 해놓은 거예요.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3 플러스 1, 3의 제곱 플러스 1, 3의 세제곱, 4제곱 플러스 1을 a라고 할 때 a는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3 플러스 1이니까 위에 뭐가 필요해요? 3 마이너스 1. 그래서 양면에 똑같이 3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얘를 중 계산하면 3의 8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게 2a 이렇게. 그래서 a는 2분의 3의 8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 걔 같은 경우에는 3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는 2라서 좀 숫자가 되는데 2 마이너스는 얼마예요? 1이니까 1은 그냥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1이 다 생략됐다 또 1을 붙인다 뭐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와, 벌써 연습분이네요. 왜 와 그러세요? 신나요? 신나셔서 뭐라고요? 신나서 너무 신난다고요? 그랬으면 이렇게 쓰면 차라리. 아니 근데 잘하시잖아요. 보통 뭐 못해야. 저는 뭐 수학 시간 같은 거 편했거든요. 솔직히 어렸을 때. 잘해서 편하기보다는 그냥 할만하니까. 못하는 거는 못하잖아요.
어렸을 때 몸이 두껍고 지금도 하지만 몸이 좀 부드럽지 않아서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구르기 시험 같은 거 봐요 요즘도? 아 예전에 봤었는데. 아 맞아 보셨었어요? 네. 구르기라는데 몸 말라서 구르는 거는 굴러가거든요. 네.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몸 말라가지고서 이렇게 구르는 거는 굴러가지는데 근데 다리를 펴고 구르기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다리 벌려서 그러니까 다리를 접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벌려서 이렇게 굴렀다고 해야 되나? 절대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거 진짜 하는 대부분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우와. 하다 보니까 하던데요. 많이들 하는데 저는 절대 진짜 절벽 안 떠. 그냥 이게 부른 다음에 몸이 이렇게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야지 이제 일어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멈춰요.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체육 운동신경이 없진 않은데 막 좋은 편도 아니어가지고 좋은 편이라고 하기에는 안 좋고 너무 못한다라고 하기에는 또 그건 아닌데 부르기 저는 아이도 기억나요. 부르기를 못하는 절벽이었어. 남들 다 하는데 그래서 다는 아니겠죠.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따라했는데 그걸 못하는. 자, 어쨌든 민서가 신장하는 인수분해. 자, 우리가 이거 전에 배운 게 뭐예요? 곱셈 공식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근데 곱셈 공식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곱해져 있는 식을 풀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한다라고 그래요? 전개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많이 했던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이렇게 한 번 곱해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 전개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걸 곱셈 공식이라고 해서 빠르게 전개하는 거 배운 거거든요. 외워서 우리 반대로 전개되어 있는 걸 곱으로 나타냅니다. 반대요. 우리가 요걸 하기 위해서 전개하는 연습을 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곱셈 공식 외웠어요. 지금을 위해서. 인수분해를 위해서. 그래서 기본이에요. 이제부터는요. 인수분해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한다. 어떤 식의 곱으로 나타낸다. 어떤 식과 어떤 식의 곱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을 쓰실 때 고등학생이 가까워지면 그 나이를 먹고 나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 곱셈한 상태로 끝을 보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지금 예비 고인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이랑 수업했는데 fx가 이런 식이 있어요. 또 공식 중에 하나인데 그냥 저 F1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좀 더 편하거든요. 이거를 전개하셔가지고 물론 전개하시기 더 편합니다. 전개한 다음에 대입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식은 아니에요. 전개식이 편한 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이 상태에서 뭔가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보면 왜 이걸 계산을 하느냐 이 곱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뒤에 2차 방정식을 구하잖아요. 방정식의 해 등을 좀 구하려고 이때 인수분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요 뭐냐면 인수분해를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수분해가 필요해요. 인수분해가 필요해? 인수분해하려면 전개를 잘해야지 너네가 외울 거 아니야. 외우는 게 필요해. 그래서 곱셈 공식 일단 외워. 이거죠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곱셈 공식 열심히 외웠지? 그러면 너네 이제 반대로 하는 것도 외우고 있을 거야.
바꿔도 같이 외우면 되고 그걸 외웠지? 외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방정식의 를 구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숫자 여기가 보면 자연수 숫자 생각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10이에요. 그러면 a, b는 몇 가지 가능합니까? 1, 9도 되고 2, 8도 되고 3, 7도 되고 많죠. 근데 그걸 그나마 곱으로 나타내면 될 수 있는 게 줄죠. 물론 정수란 전제하에서만 보면 훨씬 줄죠. 그렇죠? 이런 거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2차 방정식이에요. 어떤 거 두 개를 곱했더니 그게 0이야. 여기까지 오거든요. 곱해서 0이 되려면 0이 있어요. 그렇지. 둘 중에 하나는 0이죠. 자, 2차 방정식 안 배워도 이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8이 0이야. 이때 x값은 자, 그러니까 안 나시죠? 네. 뭔지 모르겠죠? 근데 얘를 곱으로 인수분해라는 게 뭐라고요?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이죠. 네. 그래서 이 식을 곱하는 걸로 바꿨더니 x-4랑 x 플러스 2의 곱으로 나타내줘요. 이렇게 돼요. 얘네들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곱으로 나타냈어요. 네, 지금 얘랑 얘랑 곱했더니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죠. 네. 그러면은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러니까 x-4가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2가 0이면 됐죠. 자, x값 예스 차 뭐라고 불러요? 얘 0 되려면 얘 0 되려면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근해 공식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고 조리제법도 있고 해서 하는데 인수분해 하는 것도 다 일종의 인수분해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x값을 찾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서 우리가 뭐를 배운다? 해를 구할 때 써먹기 위해서 곱으로 나타내는 어떤 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줄 아셔야지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솔직히 곱셈 공식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냥 한 번 하셔도 돼요. 그게 좀 빨리 계산하는 것뿐, 외워서 빨리 계산하는 것뿐. 하지만 곱셈 공식을 외워야 된다. 왜? 그냥 인수분해 때 그 공식을 동일하게 쓰니까. 그래서 같은 공식을 쓰는데 꼭 외워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수분해도 어느 정도는 숫자 자체가 정해져 있어서 어떤 숫자일 때 외우는 게 아니라 형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풀이 과정도 정해져 있다. 근데 그거를 유추만 할 수 있으시면 생각보다 쉽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뭐 좋은 날 이렇게 힘들어 쳐주세요? 왜? 오늘 내일만 하면은 설 연휴. 아니요. 왜? 근데 설 연휴라 쉬시고 용돈 특히 용돈도 많이 받으실 때잖아요. 이제 나이가 나이대이다 보니 아, 그럼요. 이제 중3에서 이제 고1 올라가는 중3은 좀 그렇고 이제 내년에 이제 고1 올라가면은 저 내년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간다 보면 오 그래 고등학생 된다고 보면서 원래 5,000원 줄 걸 10,000원 주고 요즘은 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하던데 근데 보통 얼마 정도 받으세요? 그러게요. 아니 그냥 한 분한테 받을 때 보통 단위는 어떻게 돼요? 5만 원. 아 요즘 5만 원도 아니에요? 있는 거 같은데. 저 진짜 1,000원 단위 진짜 1,000원 1,000원이 기본 10,000원짜리는 거의 받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10,000원 단위가 기본이 되더니 이제 5만 원이야? 아니면 그냥 팍팍 오르네요.
돈이 그냥 친척이 좀 많으면 근데 친척이 또 많으면 덜 수입해요. 나눠줘야 돼. 세뱃돈으로 몇천만 원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약간 가리 돌았는데 인수분해와 공통인수라 그러는데 인수분해가 뭐라고요? 두 개 이상의 다항식 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를 지금 처음 하냐? 그렇진 않아요. 인수분해란 말을 이미 했었어요.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아, 소인수분해? 네. 어. 소인수분해. 네, 이게 인수분해는 보통 문자에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숫자, 자연수 이런 거 가지고 소인수분해인데 소인수분해 뭐예요? 소수인이라고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로 인수분해하세요 이 뜻인 거거든요. 소수인 수들로 인수분해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을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인수는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인수는 뭐예요? 소인수? 소인수요? 그렇죠. 소수인 인수는 2, 3, 5 그러니까 누구만 봐요? 이렇게 얘네들로 보죠. 그렇죠? 그리고 약수는 우리 약수 어떻게 봐요? 얘네 60의 약수 볼 때 이 두 개 셈 하나 5 하나니까 이 두 개 다 쓰는 거 3은 5는 안 쓴 거 이거 잘 모르시나?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아니 약수 쓸 때 이거 지수에서 또는 이렇게는 그냥 약수는 1 곱하기 6은 60은 60 아. 2 곱하기 30은 60 아. 그래서 얘네들 약수라고 하는 거 이건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문자에서 쓰는 인수랑 소인수분해라는 좀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인수는 뭐냐면 인수 중에서 모인 거라고요? 그치 소수인 인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수 중에서 소수인 것만 말하세요. 이거가 되는 거고 약수가 뭐냐면 인수분해에서 얘가 다른 말로 인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약수, 인수.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하세요 그랬을 때 인수란 개념을 숫자로 따지면 약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수는 약수 중에서 뭘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그러니까 25의 약수 중에 소수인 거는 얘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수라는 건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또는 나누어 떨어지는 뭐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인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는 나누어 떨어지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숫자가 이렇잖아요. 문자 2xy 제곱. 자, 얘네들은 뭐뭐뭐의 곱이에요. 2와 x와 y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공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지, 인수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얘네들만 인수가 아니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곱하기 y 제곱이면 2x도 y 제곱도 인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2y랑 xy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2y도 인수고 xy도 인수예요. 이런 식으로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또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요. 2xy 제곱을 내가 xy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약분돼서 딱 떨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거를 인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곱으로 나타낸다라는 생각인데 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나중에 나머지 정리 보면 나누어 떨어지는 나머지 여기면 얘 인수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인수 정리에서 그러니까 인수라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는 약수처럼 딱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 개입니다. 인수는 여러 개예요. 자, 그러면 이게 처음 설명만 제가 더 어렵게 하고 있을 뿐 별건 없습니다. 되게 쉬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인수를 볼 줄 아셔야 돼요. 네, 그냥 곱으로 나타냈으니까 곱하기 진 것들을 다 인수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공통 인수로 묶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 공통 인수로 묶기 또는 공통 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가장 첫 번째가 이거거든요. 이게 따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수분해 우선.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옆 페이지 보면 인수분해 공식이 나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화 되어 있는데 모든 인수분해에 가장 먼저 딱 봤을 때 얘 공통인수가 있나 없나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 묶고 나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예로 제일 쉬운 형태예요. MA 더하기 MB가 있어요. 자, 얘의 인수는 뭡니까? 얘네들의 인수, MA의 인수. M도 인수고요, A도 인수고요. 그렇지, MA도 인수예요. 보통 뭐 1도 인수라고 보고요. 근데 보통 숫자를 좀 무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1은 보통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뭐 중요하게 따지진 않아요. MB의 인수는 1도 있고, M도 있고, B도 있고, MB도 있고. 얘네 둘의 인수 중에서 공통인 거예요. 그렇죠? 공통으로 M이 들어있죠. 그 M으로 묶어서 식을 쓴다. 분배 법칙을 쓴 거죠. 그러면 M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전개했을 때 M의 MB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통된 인수로 묶어서 식을 정리하는 거. 이거를 공통인수로 묶는다고 해요. 그리고 공통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뭐가 돼요? 곱으로 나타내잖아요. 어떤 식과 어떤 식의 곱으로 나타내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공통인수 묶는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으로 칩니다. 그럼 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4x제곱 y 마이너스 6xy 제곱. 얘는 얘 인수 뭐 있어요? 4도 있고요, x도 있고요, x제곱도 있고요, y도 있고요, 4x도 있고요, 4x제곱도 있고요, 4y도 있고요, 4x제곱 y도 있고요, 뭐 4xy도 있고요. 그냥 x제곱 y도 4 없이 뭐 xy도 있고 많죠. 네. 얘도 인수 보면 뭐 있어요? 6도 있고요, x도 있고요, 뭐 3x도 되고요, 2y 제곱도 되고요. 인수가 어때요? 무수히 많아요. 그쵸?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공통인 거. 네, 그걸 생각을 하는 건데 공통인수로 묶이라는 거죠. 인수 자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걸 쓴 거고 공통인 건 뭐예요? 얘는 4 하나랑 x 2개랑 y 하나 거죠. 그쵸? 얘는 6이랑 x 하나랑 y 3개인데 이때 6도 5 곱하기 5로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해서 바로 2 곱하기 2로 그러면은 얘랑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2 하나 x 하나 2 하나 x 하나 y 하나 그쵸? 그러면 얘네가 공통인 거니까 그냥 2xy로 묶고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별거 없죠. 이렇게 따지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인수 자체는 무수히 많지만 공통인수로 묶을 때는 뭐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공통인 거 꺼내시면 되고 그러면 남는 게 2x 여기서는 남는 게 3 그렇죠. 그냥 이거 하시면 되고 얘를 다시 분배했을 때 처음 식이랑 어때야 돼요? 같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는 거는 솔직히 제가 처음에 인수라는 개념 때문에 조금 말이 많았을 뿐 그냥 다 그냥 묶는 거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 1번에서 보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맞죠? 그쵸? 곱으로 나타내는 거 맞고요. 2번 A는 다항식의 공통인수이다. 맞죠? 자 3번 인수분해하면인데 넌 인수분해 못하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읽는 거예요. 인수분해한다고 전개하면 같은 식이냐? 인수분해하는 게 뭐라고요? 알겠죠? 얘를 전개했을 때 앞의 식이랑 같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전개하면 동일한 식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4번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의 인수는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 뿐이다. 아니죠. 모두 있어요. 잠깐만요. 그냥 X. 그냥 x는 안 되지. x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x제곱 마이너스 1을 x와 5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X. 없죠. x제곱 마이너스 1 x 나눠서 딱 약분해서 나눠 떨어집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1은 x는 인수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나누기 하는 수. 아까 가장 쉬운 숫자 인수 중에 되고 있어요. 1. 1도 인수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돼요? 자기 자신도. 1도 되고 자기 자신도 왜? x제곱 마이너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1과 1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이것도 이보다 인수다. 또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약분 되죠? 정리되죠?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도 보다 인수다. 그래서 5번에서 얘기하죠. 자기 자신은 인수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유제 1-1번 한번 인수 찾기. 인수 찾기. 정말 추워서 그런가? 이렇게 잘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서 공통인수로 묶는 건데 그냥 전개해서 몇 번 하시면 솔직히 이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쳤지만 이거를 못하는 학생은 본 적은 없어요. dx 이거죠. 그냥 얘를 어떻게 본다고요? 그냥 천천히 쓰면 a 곱하기 x와 b 곱하기 x의 합인 거고 그러면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예요? 둘 다 공통으로 곱해진 게 x니까 그 x를 앞으로 내보내고 그러고 나서 남은 것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전개했을 때 똑같이 되니까 그렇죠? 여기 2번, 3번 때문에 2번, 3번도 같이 할게요. 2번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x제곱 y 더하기 xy 제곱인데 얘는 풀었으면 x 두 개랑 y 하나인 거와 x 하나랑 y 두 개인 거. 그럼 얘네들의 공통인 거는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는 공통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어서 얘네 앞에 묶여지고 그러면 남는 것들 x 더하기 y
전개했을 때 처음 식은 어떻게 되면 된다? 같으면 된다. 자, 마지막에 보면 3번. x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그러면 자 플러스 2인데요. 자, 둘 다 플러스 2네요. 자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x와 x 플러스 2의 곱이고 얘는 하나 자체 인수입니다. 얘 더 이상 어떻게 곱을 안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하나 자체 인수예요. 뒤에도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2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통인 게 뭐예요? 둘 다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통 인수라고 하고 x 플러스 1을 묶고 나면 남는 게 이게 끝. 전개했을 때 다시 이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어려울 거 없죠? 전 이거 못하는 사람은 본 적 없어요. 진짜 설명이 어려울 뿐, 많이 귀찮을 뿐. 오, 그렇죠. 버스. 왜요? 왜 연락해 거예요? 아니 제가 2번을 보면서 푸시는 거 보면서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개했을 때 인수분해라는 건 전개하는 거랑 반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냥 식으로 묶었을 때 일단 공통인수 뭐예요? 그렇죠. 2A로 묶어요. 2A로 묶고 나서 보는 건데 그러면 2A 곱하기 뭐랑 2A 곱하기 뭡니까? 앞에 식 보면 2A 곱하기 A 플러스 B가 뒤에는 2A 곱하기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그러면은 2A는 공통인 거고 AB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이러면 돼. 오케이.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1 정도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 딱 이거 하나거든요. 여기 배 뒤에 1 쓰냐 없으냐. 그러니까 밑에 식도 그냥 1을 생각하냐 했으면 돼요. x 플러스 a였나요? x 플러스 y. 그러니까 이게 x 플러스 y, x 플러스 y 두 개의 곱이고요. 뒤에 식은 x 플러스 y와 1 아무것도 없으면 1의 곱이나. 자꾸 일이 생각이 안 나요. 그쵸. 그게 힘들긴 해요. 일을 자꾸 빼먹고 해서 민재도 저번 축제에서 약분하는데 민재와 민재 친구 모두 뭐였지? 2b 더하기 2b 빼기 4ab 아마 이거였나? 얘를 나누기 2b 이게 문제였거든요. 뭔지 예상된다. 네. 2b 빼기 4ab 하면서 곱하기 2b 분의 이렇게 했어요. 약분 딱 하면 마이너스 2a 똑같아요. 1 쓰라고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하다 보면 똑같죠. 민재도 똑같이 했어요. 민재랑 민재 친구 둘 다 동일하게 답을 EA만 썼어요. 되게.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그 뒤에부터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식. 네, 열심히요. 또 복사문 쓰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지금 배운 이 공통인수로 묶기는 1 쓰는 거랑 네. 무조건이에요. 인수분해 하세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공식이 아니에요. 얘 공통인수 묶어 있나 없나 먼저 하는 거.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인수분해는요. 가장 먼저 인수분해 하세요. 오케이, 공통인수부터 찾자 이거예요. 네, 물론 없는 경우도 많지만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냥 묶은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하는 거라서 항상 묶는 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가. 쟤는 선물 몇 년만 작은 거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여기 춥지? 이거 그런가? 옷이 좀 얇게 입는데요. 자, 임수분의 공식 1인데 만약에 뭐냐 여태까지 민서가 전식 곱셈 공식을 하기 전에 곱셈 공식을 쓰였던 공식들을 반대로 쓰는 거예요. 이건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에요 라고 했죠.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반대로 일단 그거예요. 그냥 반대로 이런 식이 보이면 그러니까 이게 전개고 반대로 하는 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쵸? 그거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보이면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바로 옮길 수 있다 이건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 숫자를 많이 외우진 못해요.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전개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중학교에서 배우는 인수분해는 모든 과정은 단순하게 2차거든요. 2차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활용하면서 2차, 3차를 하긴 하지만 걔네들도 전부 다 뭐냐면 따지고 보면 2차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복소수 범위까지 포함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건 2차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마지막 차수가 2차야 라고 보시면 돼요. 3차부터는 못해요. 물론 식이 3차까지는 있다고는 하는데 그냥 우리 못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우리가 이 평범한 사람의 한계는 몇 차다? 2차다. 그래서 2차 이상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특수한 경우만 가지고 와서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는 몇 가지 경우만 가져와서 하지.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증명이 된 몇 가지만 갖고 오고 그 외에는 안 해요. 근데 이참수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물론 우리도 이 중에서도 숫자가 조금 뭐한 애들, 편한 애들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인수분해를 열심히 한다는 건 그냥 전개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을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 해가지고 한번 했더니 a 제곱. 그쵸? 그리고서 요거 AB고 여기도 AB니까 AB가 2개. 그래서 2AB. 요렇게가 B제곱이라고 그랬죠. 그쵸? 반드시 생각하는 거. 뭘 전개한 거지? 진짜예요. 처음에는 그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곱셈 공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전개한 게 이거라고? 뭘 전개한 거지? 어떤 걸 곱하면 이렇게 되지? 대신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쵸? 두 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만 기준으로 했을 때 예제 3번에서 보면 1번이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인데 이게 a랑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a랑 어떤 숫자 곱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곱했더니 근데 요렇게랑 요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ab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유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a일 거고 4대니까 2일 거고. 근데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a가 나와야 되니까 부호가 보다 이거를 거꾸로 찾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씁니다. 이 과정을 편하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쓰고 원래는 좀 어디서 쓰냐면 요 뒤에서부터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해서 이 뒤부터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 숫자가 좀 복잡해졌을 때.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거 그냥 외워도 되잖아라는 느낌으로 따로 쓰진 않지만 모든 인수분해 공식,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모든 인수분해 공식은 약간의 그래도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요령, 수를 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했던 과정, 얘가 어떤 식과 어떤 식의 곱이잖아요. 그쵸? 이걸 찾는 건데 a제곱이 되는 게 뭐예요? 얘와 얘의 곱이 a제곱인 거죠. 그거를 그래서 밑에다가 a로 써놔요. 일단 부호는 빼고. 그리고 4가 되는 건 뭐예요? 얘랑 곱해서 4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 같은 수가 올 테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요렇게 곱해지는 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곱해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쵸? 이렇게 곱해지는 게 뭐랑 똑같아요? 얘네 둘 곱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곱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2a. 얘네들 곱하는 게
2a 더하면 4a. 근데 이게 얘랑 부호가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곱해서 4가 되는 게 이 2도 있지만 뭐이 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얘가 a-2 a-2구나. 그래서 a-2의 제곱이구나 라고 찾는 게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서 쓰고요. 원래는 이 앞에 것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전자에서 이 정도 외우고 있잖아 너네. 문제 그거거든요. 이 정도는 하다 보면 외울 걸.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너네 숫자 몇 개면 외우잖아. 너네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도 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9y 제곱인데 얘를 딱 보니까 뭐 곱하기 뭐야? x 플러스 3y의 제곱이지 뭐. 왜? 제곱해서 x제곱 3y 제곱해서 9y 제곱 되고 얘네들 곱한 게 3xy니까 2배에서 맞잖아. 이 정도는 그냥 한다 이거죠. 물론 이거를 이제 숫자가 복잡해지고 완전 제곱식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내려 써서 확인을 한다. 이거는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숫자가 지정되었을 때 여기까지는 안 하고 한다. 그냥 3번도 4x 플러스 제곱 플러스 1인데 4x 되는 거 2x잖아. 플러스 1 되는 거 1이잖아. 그쵸? 근데 얘네 곱한 게 2x인데 플러스 4x 되니까 2개 해야 되니까 플러스 제곱 이런 식으로. 4번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얘는 제곱해서 3x 제곱 되는 거. 그런 거 없죠? 물론 루트 3x 쓰시면 루트 3x라고 쓰시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판에 바로 전 타임에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인수분해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보다 그렇지. 얘를 전부 다 뭐로 묶을 수 있어요? 3으로. 그렇죠. 3으로 묶어주고. 그래서 무조건 공통 인수로 묶는 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3으로 묶고 나서 보자 이거죠. 3으로 묶고 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x제곱 1 오케이 3 x1 이거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정리해서 얘 대칭 거 안타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밑에 밖에 강아지가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십니까? 아니요. 저도 강아지 한두 마리가 아닌데. 오, 밖에 바람 왜 이렇게 차갑냐? 제곱해서 9a 되는 거. 3이 그치? 제곱해서 16 되는 거. 3. 그치? 3. 그죠? 왜냐면 걔네 묶을 게 없잖아. 근데 4번은 묶을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곱해서 9x 제곱 되는 거. 네, 밑에.
왜요? 4x 제곱 되는 거. EX. EX. 없다. 왜요? 얘가 되면 안 되는데. 돼요. 그럼 딴 게 안 나오는데. EX. 마이너스 4y. 얘 제곱. 그렇지. 뭐가 잘못됐을까요? 가운데 오는 수가 뭐야? 얘네들 곱한 게 몇 개 생겨요? 2개. 마이너스 3a의 2배. 맞죠? 곱하면 3분의 1x의 2배. 곱하면 마이너스 5x의 2배. 곱하면 플러스 15x의 2배. 그러니까 가운데 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됐고, 그냥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방금 배운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생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을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나타냈죠. 그쵸? 네, 이렇게. 근데 이때 이렇게 어떤 다항식의 제곱으로 나타낸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방정식이나 함수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좀 그나마 수학에서 좀 봤을 때 좀 특징 있게 생긴 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한테 좀 강요권을 줍니다. 얘한테 그러면 너는 좀 몇 개 더 얘기를 하자. 그래서 뭐 하냐면 어떤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를 찾는 거를 배워요. 그러니까는 잘 봐요. 방금 했던 거 몰랐던 건데, 그러니까 3x x제곱 마이너스 네모 x 플러스 25예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x고요, 그쵸? 25 되니까 5고요. 제곱하는 건데 이 숫자 아까 확인을 했죠, 그쵸? 어떤 수가 와야 돼요? 얘네 곱한 거에 2배.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그치. 이런 식으로 이 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숫자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확인하는 게 제가 여기 9를 안 써놨거든요. 제곱해서 25가 되는 건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5일 땐 얘가 맞아요. 근데 이거 플러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 10.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오는 숫자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부호적인 부분은 좀 더 챙겨 보셔야 했습니다. 왜? 제곱해서 25가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니까. 그리고 반대로 중간에 없게 뒤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네모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여기 x 오는 건 확실해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몰라. 근데 이게 어떤 수예요? 얘네를 곱한 거에 2배니까. 그치. 이 4가 오면 플러스 4가 오면 되죠. 그쵸?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러면 얘는 얼마였다? 그치. 이렇게 찾는 거. 이렇게 찾아.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암산으로 하고 보통 뭐 공식화해가지고 쓰는데 여기부터 이제 공식화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중학교에서는 공식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당장 고등학교만 가도 이 얘기를 또 해요.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그냥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써있냐면 b는 2분의 a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a를 알고 b를 모를 때 그러면 b는 2분의 a의 제곱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 되는 거고 b는 아는데 a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a는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루트 1루트 b 제곱해서 b가 되는 걸 찾고 그거의 2배. 근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또 단점이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점 계수가 뭐예요? 1일 때만 써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잠깐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죠. 2년서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예제 4번에 1번. 1번 같은 경우에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네모야. 그러면 여기서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b는 가운데 오는 거에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눈 거 2분의 4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 4.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참고로 여기 나누기 2한 숫자가 여기로 가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절반에 제곱하면 되니까. 근데 2번 9a 제곱 플러스 42xy 플러스 네모예요. 얘는 여기 개수가 얼마일 때만 쓴다고 이거는? 얘는 1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1로 만드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1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도 돼요? 전부 다 9로 나눠서 a제곱 플러스 9분의 42xy 플러스 네모가 되는 거. 그렇죠. 9분의 네모.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얘 절반의 제곱. 그럼 어떻게 돼요? 2로 나누니까 9분의 21의 제곱. 이거 약분이 되죠? 3분의 7의 제곱. 그러니까 9분의 45. 그래서 여기 오는 게 얼마나? 45. 얘가 40. 그러니까 3a 플러스 7의 제곱. 그래서 그냥 다 나눠서 1로 만드는 방법. 두 번째. 수학적인 건 어쨌든 수학은 뭐예요? 기호라고 그래요. 그렇죠? 9a 제곱은 3a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3의 2의 제곱으로 보겠다. 즉 3의 1을 하나의 문자로 보겠다. 3의 1을 x로 보겠다. 그러면 플러스 얘 어떻게 되는 거야? 3으로 3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뭐가 돼요? 3으로 나누면 14 y랑 3 잠깐만 갑자기 A예요? X예요? 뭐지? x X가 왜 여기서 A로 써져있지? 야, 나는 3X를 기준으로 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네모. 그러면 여기 오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얘 자체를 하나를 봤기 때문에 이거에 뭐가 온다? 절반의 제곱. 아, 여기 Y 빼면 없구나. 아, Y 빼면 없죠. X가 있지. 그러니까 얘 절반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4 Y의 제곱이니까 7Y의 제곱. 그래서 49Y.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냥 계수 1로 만들어요. 1로 만들고서 쓰겠다. 두 번째, 나는 센스 있으니까 9x는 3x의 제곱이니까 나는 3x를 기준으로 식을 다시 보고 절반의 제곱을 쓰겠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하냐? 이번 목은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안 써요. 공식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식 이참수가 ax 제곱 더하기 이렇게 써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어떤 식의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A, B, C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가운데 오는 수의 제곱 빼기 4ac가 0이면 이 자세한 생각은 이거는 이제 근해 공식을 통해서 임수분을 통해서 식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 배우긴 해요. 지금 단원에서는 이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완전 제곱식이나 방정식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식을 써요. 근데 만약에 b가 2로 나누어진다면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4로 나누면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ac는 0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4가 뭐의 제곱? 2의 제곱. 그래서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숫자가 커지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짝수 공식이라고 그래서 좀 줄여서 쓰는 거죠. 이걸 우리가 나중에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제가 판별식 D라고 해요. 판별식 써세요. 얘는 D를 4로 나눴다고 해서 D 바이 4. 판별식을 쓰세요. 판별식이 뭐예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별식이 아닌지 판단하는 거 뭐예요? 판별식 쓰셔야죠. 그래서 판별식 써요. 근데 이 공식을 써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아직 우리가 증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임시로 쓰는 게 사실 이거일 뿐 정확하게는 무조건 이걸 쓰게 된다. 그래서 지금 미리 하셔도 상관이 없다. 왜? 어차피 나중에 되면 뭐 할 거니까? 계속 쓸 거니까. 그래서 저도 풀이는 b제곱 마이너스 4이식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따가 뒤에 2차 방정식 가거나 그러면 또 완전 제곱식 또 나오거든요. 또 나오거든요. 완전 제곱식 끝날 것 같죠? 아니요. 2차 방정식 가잖아요. 또 나와요. 중분이라는 명의로.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뭐 한다고요? 이렇게 2차식이 주어지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공식화해서 판별식 D라고 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으로 계산을 하거나 또는 2분의 b 제곱 마이너스 ac는 0으로 계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차피 이거 쓸 거니까. 그래서 3번 마저 하면 x제곱 더하기 네모 x 필요 없어요. bx 플러스 9라고 하겠습니다. a, b, c 순이니까 그쵸? 네, 9라고 할게요. 그럼 얘 어떻게 푼다고요? b제곱 마이너스 ac 4 곱하기 1 곱하기 9 이게 얼마면 된다? 0 b제곱이 b제곱 마이너스 36이 0 B가 1인데 맞아요. 또는 틀려? 그치 풀마 왜냐면 원래 이거 인수분해에서 b 플러스 6이랑 b 마이너스 6은 0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네. 원래 인수분해를 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b제곱이 36이니까 제곱해서 36이 되는 건 짠. 풀마 4번도 A, B가 있지만 이것도 있지만 얘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이 가운데 오는 거를 그냥 B라고 놓으면 여기 앞에 오는 개수가 얼마인 거예요? A, 여기가 C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16이 얼마가 되면 된다? 0.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64가 0. 그러니까 B는 네, 이 공식을 어차피 쓸 거니까 절반의 제곱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왜냐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거 절반의 제곱이 16이니까 얼마야? 뭐 하시면 8 하면 되긴 해요. 근데 어차피 나중을 생각하고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보면 저게 낫다. 물론 저 공식을 안 쓰시고 푸셔도 됩니다. 왜? 숫자가 눈에 익으면 대부분의 숫자는 외우니까요. 저걸 안 쓰고도 대부분의 숫자는 절반의 제곱으로 외워지니까. 그래서 절반의 제곱은 충분히 쓰셔도 되는데 언제 쓰냐면 그러니까 1,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저 공식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누구? 3, 4번 같은 경우에 보통 나중에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도 3, 4번 같은 경우거든요. 그때 가운데 수 찾을 때 저 숫자가 지금은 단순하지만 나중에는 문자고요. 좀 더 복잡한 식일 때. 곱하기 25 곱하기 1. 그러니까 제곱해서 100 되는 거니. 뿔마. 둘 다 뿔마 빠졌어요. 진짜 뿔마 안 쓰시면 틀립니다. 네. 둘 다 뿔마 쓰셔야 돼. 앞에 플러스 있다고 안 쓰지 않습니다. 앞에도. 농담 같으십니까? 뿔마 20, 뿔마 10, 뿔마 0, 뿔마 8. 뿔마 다 설정을 못 써줘. 앞에 보호에 속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인수분해. 근데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빠바바바바 못 나가는 느낌이지? 늘어진 느낌? 자,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공식.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공식. 진짜예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가장 많이 보는 공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합차. 이게 합차 공식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인수분해를 배웠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a 마이너스 b와 a 플러스 b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솔직히 말해서 방법은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a제곱이랑 중간에가 뭐가 되는 거예요? 0 ab가 되는 거고 뒤에 마이너스 b제곱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곱해서 a 되는 거 a일 거고 그쵸? 제곱해서 b 되는 거 플러스 b랑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 그러면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구나.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했을 때 플러스 ab인데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ab 돼서 이 부분이 생략되는 거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데 그냥 너무 쉽고 너무 형태가 어때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는 얘 역시도 뭐야 이런 식으로 정리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 정도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충분히 외울만 하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그냥 어떻게 써줘요? 바로 a제곱 빼기 1인데 1이 1의 제곱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뭐하고 빼고 한 번은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인기가 좋다. 2번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이니까 좀 순서만 좀 바꿔서 16 마이너스 x제곱으로 보고 그러면은 얘는 4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쉽죠? 밑에 쭉 합니다.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워크숍 시켜야 돼요. 워크숍 시킬 시간이 안 나요. 아니 오늘 제가 늘어지네요. 피가 안 나. 빨빨 거리는 거 잠을 좀 붙잡고. 왜 웃음이 나오십니까? 그쵸? 묶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앞에도 쓰시면 되죠. 3은 있는 3은 나왔고 그냥 3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바뀐 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두고 그냥 가르치면 돼요. 어가 아니라 x 4제곱은 뭐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x제곱 빼기 1은 또 제곱 빼기 제곱이네. 인수분해 더 되네.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렇죠. 아니요 플러스는 인수분해 안 돼요. x제곱 플러스 1이 인수분해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하겠다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너가 이제 좀 더 배워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복소수 개념을 배우면 i로 인수분해를 가능하긴 하는데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되긴 하지만 거기까지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유, 윤서도 있고 고등학생이 되고
손.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늦게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고 또 컨디션도 좀 좋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숙제는 워크북. 민서 더 시키긴 해야 돼. 오늘 원래 정상적으로 했으면 인수분해를 끝냈을 건데 워크북 37페이지까지라. 그리고 RPM 민재 숙제를 해도 돼. 여기 66페이지까지. 내일 수업이니까 이 정도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시 오셔서